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자동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곳 LA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릴 것 같고 다음 주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LA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인데 다음 주에 1년 동안 내릴 비가 다음 주에 내린다고 하는 거 보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제가 사는 이곳 가디나는 영상 1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그리고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은 4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조심스러운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암 환자들 식이요법을 도와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책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세미나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 항암 음식을 조금 정리해서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두시면 크게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가 녹차인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죠. 이 물질은 종양의 증식을 막아주고 그리고 종양은 2mm까지 자라고 전이를 시작하게 되는데 전이를 하면서 암세포는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소를 보급할 보급로를 만드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 암세포가 가져야 될 영양소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건데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에피칼로카테킨이라고 그러죠. 이 성분이 이게 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또 해독제이면서 종양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촉진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차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끔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물질이 녹차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녹차가 대단히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차는 방사선 치료에도 높은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닥터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은 이 녹차를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마시고 큰 도움을 얻었죠. 이분이 그 뇌종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식이요법으로 눈을 돌려서 그 후에 이제 완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써놓은 책 그 안티캔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차가 매우 좋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홍차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홍차. 홍차는 녹차보다 이 폴리페놀이 들어있긴 하지만 조금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녹차를 마실 때 중국 녹차보다 일본 녹차 좋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녹차에 이 EGCG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보다는 녹차를 즐겨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자, 이 카테킨이 용해되려면 그 녹차 성분 가운데 녹차의 안에 있는 카테킨이 이렇게 용해되려면 적어도 5분에서 8분 정도를 우려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녹차를 여러분 우려냈다고 하시면 1시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이 지나면 이 폴리페놀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그저 서너 잔 정도 오전 중에 이렇게 마시는 것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암에 좋은 음식,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강황입니다. 강황, 카레, 터메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카레에 들어있는 노란색 가루인 강황은 현재까지 밝혀진 천연 항염증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황은 이 커큐민은 종양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발한다.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가 발생하면 이제 암세포는 기하급수적으로 자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2mm까지 자라고 이제 전이를 시작하죠. 전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면서 암세포는 혈관을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영양분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암세포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강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혈관도 억제한다.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 강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강황은 말이죠. 화학치료의 효율성도 높여준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암 환자들은 거의 모두 다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암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항암제 그 병에 보면 약에 보면 설명이 되는데 그게 세포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암제는 세포독입니다. 항암제가 투여되면서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아주 초토화를 시키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면 적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군까지 목숨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분들은 강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강황이 몸에 쉽게 이렇게 흡수되고 섭취되려면 약간의 후추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후추를 뿌려서 드시게 되면 그 흡수율이 2배, 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강황 드시면서 후추 약간 뿌려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인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이 강황에 있습니다. 강황을 즐겨 먹기 때문에 암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항암 음식 생강입니다. 생강. 우리 주변에 흔하죠. 생강차도 있고 마켓에 가면 병에 들은 거 699 세일할 때 699면은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강의 뿌리와 줄기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타민 E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세포의 신생혈관을 막는다. 고속도로를 내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그리고 생강차를 마시면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항암제가 투여되고 그러면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구토가 나고 음식물도 섭취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생강차를 즐겨 드시면 이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항암 음식으로는 십자화과 채소라고 그러죠. 뭐 배추류입니다. 배추류. 뭐 싹 양배추로 브로콜리, 뭐 갓 같은 거 이런 것에는 강력한 항암 물질인 설포라판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또 글루코시톨레이트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인톨3카비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악성 종양의 세포 성장을 막고요. 그리고 종양세포의 자멸을 촉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종양세포들이 이렇게 자살해서 죽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야채는 끓이면은 성분이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끓이지 마시고 녹차로 짜서 드시든지 아니면 올리브오일 같은 거 살짝 두른 위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물에 이렇게 삶으면 아무래도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암 음식 다섯 번째는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다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거고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마늘을 처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상처 치유와 염증에 마늘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에 항생제가 부족했던 러시아 군인들은 마늘을 많이 먹어서 러시아 페니실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자, 마늘과 이 파 같은 양파나 뭐 부추나 이런 성분은 이 고기를 바짝 구웠을 때와 또 담배가 연소될 때 생기는 니트로사민 또 N-니트로소 이런 화합 물질을 부분적으로 억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 마늘, 양파, 뭐 부추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백혈병을 일으키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학 연구에서 마늘과 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유방암도 그렇고 그리고 전립선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뭐 전립선암, 뭐 전립선 비대증 이런 그 질병들을 앓고 계시고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 이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와 마늘류에 속하는 모든 채소는 혈당 조절을 또 도와주어서 인슐린과 그리고 IGF라고 그러죠. 이것은 뭐 성장인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성장인자의 분비를 줄이고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늘을 여러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마늘의 활성 분자는 마늘을 으깰 때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살짝 볶든지 아니면 여러분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거 드실 때 날고로 드시잖아요. 그 날고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효과는 배가 되겠죠. 또는 뭐 다진 마늘과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뿌려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프라이팬에 쳐서 볶은 다음에 채소와 섞고 카레 혹은 강황과 강황 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항암 음식으로 아주 그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좋습니다. 어떤 과일일까요? 당근 좋습니다. 고구마, 애호박, 뭐 호박 종류 다 좋고요. 토마토, 감, 살구, 순무, 그 밖에 주황색,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등 선명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A와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어서 가장 공격적인 암을 포함해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많이 드셔야 되겠죠? 예방도 하고 또 암이 있으신 분들은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니까 드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NK세포,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추럴 킬러 세포, NK라고 그러죠. 이 NK세포가 이제 그 종양세포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런 그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은 그 NK세포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줘서 종양세포를 더 공격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 임상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이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결과 생존 기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어떤 항암 음식이 있을까요? 7번째는 뭐 마켓에 가면 가격도 싸고 흔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 그래요. 이 리코펜은 모든 암 환자의 생존 기간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좋은 야채입니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리코펜을 제대로 섭취를 하시려면 토마토를 살짝 익혀야 됩니다. 그냥 생거로 드시는 것보다 왜 우리 고기 구울 때 토마토 살짝 구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살짝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리코펜 성분이 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토마토를 조각 내서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프라이팬에 볶는 거죠. 약한 불에 그렇게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첨가하자면 뭐 양파, 마늘, 두부, 또 오메가 함량이 풍부한 뭐 달걀 같은 거, 강황 같은 거, 후추 등을 살짝 뿌려서 섭취하면 아주 좋은 항암 음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그런 면역 음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항암 음식은 뭐냐? 콩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라고 그러죠. 이소플라본은 성호르몬에 의한 종양세포 자극을 억제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가 전이하는 신생혈관을 막아준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보면 콩을 청소년기부터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 콩 잘 안 먹죠. 콩밥을 해줘도 콩은 다 골라내고 먹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콩을 많이 먹어두어야 이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유방암에 걸리더라도 이 콩을 많이 드시면 이 종양의 공격성도 적고 생존 기간도 더 길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콩즙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요. 콩으로 만든 음식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콩국수도 좀 많이 드시고 뭐 밀가루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콩즙 내서 많이 드시면 유익이 될 것 같고 왜 우리 음식에 청국장 있지 않습니까? 청국장. 이거 참 좋은 음식입니다. 이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냄새는 조금 좀 격하게 이렇게 나지만 이 청국장은 위궤양 또 염증을 방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항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국장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항암 음식 뭐냐면 버섯입니다. 버섯.
이 버섯은 다 좋은데요. 뭐 표고버섯, 좋고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또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버섯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 버섯에는 면역세포의 증식과 활동을 자극하는 레티놀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면역체계, 우리의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군, 그 시큐리티 시스템을 더 강화해 준다는 겁니다. 버섯류가. 그러니까 버섯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 막 시큐리티 가드를 이렇게 많이 세우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은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아카리쿠스, 동충하초 이런 거 다 항암 식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적당히 드셔야 되겠죠. 자, 버섯류 다 좋습니다. 버섯류 많이 드시기 바라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 둘러서 좀 볶아서도 드시고 거기에 강황가루도 좀 뿌리고 후추도 약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한 그 항암 식품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항암 식품 허브와 향신료. 여기까지는 잘 모르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로즈메리 좋습니다. 타임 좋습니다. 바질 좋고요. 저희도 보면은 삼겹살 구울 때 삼겹살만 굽지 않고 그 위에 그 로즈메리 잎 따다가 이렇게 면이 뿌려놓고 이렇게 삼겹살을 굽고 하는 것을 봤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뭐 건강에도 좋고 또 돼지고기의 그 비린내도 잡아주고 노린내도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박하 이런 거 좋고요. 이런 그 성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허브와 향신료에는 종양세포의 삼열을 증가한다. 종양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이런 그 식품들이 도와준다. 그리고 종양세포의 억제, 더 자라지 않도록 억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지 않도록 전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이를 막아준다. 이렇게 연구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즈메리의 카노솔 성분이라고 그러죠. 로즈메리에 들어있는 참 좋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항염증제입니다. 그러니까 로즈메리 여러분들 잘 이용해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뭐 마켓에 가면 되게 싸죠. 이거 샐러리 이런 거 굉장히 쌉니다. 이런 거에도 사실 성분은 항염증제인 아피제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종양세포를 자살하게 만들고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것이 항암제거든요. 뭐 텍솔, 글리백 이런 거 아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다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들일 텐데 이 글리백이라는 화학 약품의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말이 잘 꼬이네요. 이 신생 혈관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허브와 향신료가 글리백과 같은 그런 그 항암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다음에 11번째 항암식품 뭐냐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이 해조류에는 특히 유방암, 또 전립선암, 또 피부암, 대장암의 성장을 늦추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죠? 특히 여성들 유방암 많으시고 또 남성들 전립선암 많고 피부암, 뭐 대장암도 걸리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조류, 특히 뭐 김 같은 거, 파래 같은 거, 뭐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코이단이라고 하는 식품 그것이 바로 이 해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후코이단은 세포의 잠열을 유도하고 그리고 NK 세포를 비롯한 면역 세포를 강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수시로 먹는 김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로 염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다시마를 많이 드시면 소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항암식품 붉은 과일입니다. 붉은 과일 뭐 있나요? 붉은 과일 뭐 산딸기, 밭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뭐 이런 거에는 다양한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신생혈관을 막는다,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13번째 항암식품 감귤류입니다. 감귤류. 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이든지 그 환자들 그 식사에는 반드시 오렌지 주스가 나오든지 오렌지 한쪽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오렌지, 귤, 레몬, 자몽 이런 그 성분에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간에 의한 발암물질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귤 껍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종양의 암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세포를 죽인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이 귤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 종류 많이 드셔야 되겠죠. 뭐 쉬어서 안 먹는다. 뭐 맛없어서 안 먹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한 조각씩이라도 오렌지 주스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드셔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암식품 그 다음은 석류즙인데 뭐 여성들에게 좋다고 그러죠. 이 페르시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석류즙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석류에는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암을 비롯 특히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여성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석류는 남성들에게도 기가 막힌 식품이다. 이렇게 다시 생각을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석류즙을 수시로 섭취하면 전립선암의 확산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석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도 석류 흔하죠. 물론 마켓에 가서 살려면 좀 비싸던데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석류나무 그 열매 잘 안 따는 것 같아요. 집안에 나무가 있는데도 그리고 뭐 감나무도 그렇고 잘 안 따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잘 따먹잖아요. 그죠? 그저 옛날부터 이렇게 감도 다 따먹고 석류도 따먹고 자두도 따먹고 다 그냥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따먹었잖아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암식품 조금 의외죠.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는 많은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플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시면 종양세포의 성장 억제, 성장을 막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종양은 2mm까지 자라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한다고요. 이사를 가면서 자기들이 다시 혈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영양 보급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장을 억제하고 그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식사 후에 디저트로 뭐 한두 조각 드시면서 차와 함께 뭐 녹차와 함께 홍차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은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암 음식 뭐가 있느냐?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사실은 햇빛에 노출될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데 매일 여러분 전신을 햇볕에 20분 이상 노출시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특히 여성들은 이제 피부가 타기 때문에 이거 햇볕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데 조금 노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노출시켜도 얼굴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햇볕에 노출시키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고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대구, 뭐 은대구조림 이런 거 아시죠? 또 연어, 연어 비싸잖아요. 그죠? 연어 회 먹으려면 비싼데 뭐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이런 거, 바다장어 같은 거 이런 거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달걀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안 먹지만 이 소간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되게 지혜로웠어요. 뭐 이거 고등어, 정어리, 뱀장어, 우유, 달걀, 뭐 소간도 뭐 이렇게 소 잡으면 아주 그 신선한 거 이렇게 드시곤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항암식품 그 다음에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질이 많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배양된 종양세포, 다시 말해서 뭐 폐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신장암 등 이런 것들의 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홀드하는 그런 기능이 오메가3에 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종양이 전이 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이렇게 연구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뭐냐? 정어리, 엔초비, 우리 낚시할 때 쓰는 낚시법으로 쓰는 엔초비, 또 새끼 고등어, 뭐 큰 고등어도 다 좋죠. 이런 것들이고 그러나 냉동 생선은 보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메가3 함량이 떨어진다는 거. 냉동 사지 마시고 가능하면 싱싱한 생선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씨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씨. 아마씨에도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듀크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가루로 빻은 아마씨를 매일 30g씩 복용할 경우에 전립선암의 성장이 30에서 40%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요. 자, 그 다음 이제 항암 음식 뭐냐면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 이게 뭐냐면 유기농 채소와 뭐 곡물 같은 건데 인삼, 마늘, 영지, 율무 이런 거에 셀레늄이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해산물에도 또 특히 해산물 내장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면역세포, 특히 NK세포의 활성을 돕는다. NK세포 말씀드렸죠. 이렇게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세포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세포의 활동을 돕기 때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좀 피해야 되는 음식,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이건 뭐 흰 설탕, 뭐 또 모든 설탕, 이런 것들,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쌀, 흰 미원, 그래서 뭐 500을 피해야 된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각종 시럽, 참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설탕도 잘 먹고 시럽도 잘 먹고 버터가 들어간 빵도 좋아하고요. 고소하잖아요. 네, 이런 거 콘플레이크, 잼, 설탕에 졸인 과일, 뭐 통조림, 청량 음료 이런 거, 또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 살충제에 노출된 음식 이런 거 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뭐냐? 천연 당분이죠. 천연 당분. 여러분 아가베 시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천연 당분이고요. 등나무 시럽, 이런 것, 다크 초콜릿 아까 말씀드린 거, 또 도정되지 않은 잡곡, 재래식으로 발효시킨 빵, 현미, 귀리, 조, 메밀, 고구마, 또 마, 대두, 강낭콩, 또 자연상태 과일, 뭐 블루베리, 체리, 라즈베리, 뭐 이런 거 유기농으로 된 거 말이죠. 오렌지, 귤, 녹차,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최대한 피해야 될 것들,
이 암 환자들이 좀 피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왜 우리 옷을 드라이 클리너에 갖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은 바로 입지 말고 통풍을 좀 시킨 다음에 입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방부제가 함유된 것들 많잖아요. 요즘에 뭐 화장품도 방부제 다 들어갔고 로션, 샴푸, 염색약, 스프레이, 무스, 매니큐어, 자외선 차단제, 뭐 향수 같은 거 이런 거를 암 환자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거기서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리 용기에다 담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려면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과로, 또 과식, 또 과욕, 또 뭐 있죠? 과음. 네, 이 과로 시작하는 거 피하셔야 돼요. 운동 부족, 이런 거, 여러분 피하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고, 먹거리에서는 역시 육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500, 뭐 흰 밀가루, 흰 쌀, 흰 설탕, 흰 소금, 이 500 피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가공식품, 또 화학조미료, 청량음료, 항생제, 또 뭐 폭식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하셔야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마음가짐인데 스트레스 빨리 해소해야 되고 좌절감, 뭐 절망감, 배신감, 두려움, 또 미워하는 마음, 매사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패배주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하는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동 목사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 오늘은 짧지 않았습니다. 좀 길었네요. 30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항암 음식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1월 22일 토요일.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40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